파트 2 화면의 영역 벡터, 수렴 벡터와 발산 벡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렴 벡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벡터가 화면 중심이나 혹은 이제 한 부분으로 몰리는 방향성을 가지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양성 벡터와 음성 벡터 요소를 모두 가지고 복잡하게 연출이 됩니다. 연출자의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 인위적으로 왜곡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수렴 벡터는 이제 시각예술 부분에서 주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오랫동안 예술가들에게 사용이 됐습니다. 수렴 벡터는 주로 배경보다는 대상물, 그래픽 벡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배경보다는 대상물, 인물이나 물건에 적용되며 광원, 시선, 크기, 거리, 속도, 거의 모든 벡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실사 영상의 이제 미장센도 그러하지만 애니메이션의 레이아웃에서 화면 디자인의 배경과 인물을 매치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렴 벡터는 이제 가장 흔한 예가 바로 이 종교화인데요. 자, 종교화 경우에 이제 그 특성 때문에 수렴 벡터가 자주 적용이 됩니다. 그림 1의 화면을 보면은 이제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종교화인데요. 가장 작은 아기 예수에게 수렴 벡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시선도 아기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관객, 그러니까 관찰자에 해당되는 경우죠. 시선도 모두 향하고 있습니다. 주변 장소와 시간보다는 이제 인물에 더 인식이 되고 광원, 속도, 크기도 모두 아기 예수에게 즉 중심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거죠. 톤과 그림자조차 이제 광원에서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 방향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수렴 벡터는 이제 사실성보다 의도적인 연출에 가깝기 때문에 이질감이 들어가지고 관객들에게 외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화면 연출의 중요한 장치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연출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인데 예수가 굉장히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면 안에서는 이제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모든 사람이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아기 그 양조차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위적인 그 중심 구도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바깥쪽에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거의 이제 그 배경이 안 보이죠. 지금 보면은 이제 으스한 이제 빛만 이제 보여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바위로 이제 이것도 원형 구조로 이제 제작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주변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이제 정보가 없고요. 이 중심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만 가득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방향성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가까이 모든 방향이 다 가죠. 자, 연출자들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이 장면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형 구조에다가 여러분들 벡터는 이제 수렴 벡터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자,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이제 종교화 외에도 이제 수렴 벡터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령 그림 2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적인 대상물이 이제 물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건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인물들은 일과 같이 이렇게 원형적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고요. 탁자에 있는데 지금 그림 1과하고 다르게 이제 물건이 해당되는 경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그 물건을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인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여기서는 이제 감자인데요. 감자를 이제 여기 탁자를 이제 가운데를 두고 여러분들 이 화면을 가리는
인물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광원이 이제 중심에 해당해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광원이 위쪽에 있죠. 그래서 시선 방향은 중심적으로 해당되는 이제 수렴 벡터인데요. 수렴 벡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광원하고 중심 물건하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분산된 그 수렴 벡터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수렴 벡터가 이제 작용되기에 불구하고도 분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이제 정보들이 많이 생기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고의 이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명화입니다. 그림이가 이제 수렴 벡터가 이제 조금 더 분산되는 경우라면요. 다음 그림은 이제 7인의 사무라이에서 수렴 벡터가 이제 정형적인 예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 중심의 원형 구조를 이제 교묘하게 이제 이용해 가지고 수렴 벡터를 적용하게 됩니다. 흑백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인물과 거리감이 또렷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림 3의 A와 B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죠. 시선 방향은 한 인물로 향하고 있고요. 카메라 앵글도 여러분들 이제 평범한 표준 앵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형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의 관계는 상당한 이제 신분 격차가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A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한 사람이 서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사무라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같이 서 있는 사람도 이제 사무라이에 해당되고, 요거는 이제 농민들 싸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중심으로 향하고 있죠. 시선 방향도 그렇지만 앉아가지고 이제 앉아있는 그 모양새가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보셨던 인랑에서 봤던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심 인물하고 이 주변의 인물 간의 관계가 이제 격차가 느껴집니다. 어떤 격차가 느껴지냐면 신문의 격차가 많이 느껴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가 이제 무사 계급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계급이죠. 그래서 사무라이에 해당되는 이제 평민들, 그래서 신분차가 이제 느껴지는 원형 구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원형 구도는 이제 사무라이 그 영화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신분 격차를 내용으로 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 옛날 영화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B에 해당되는 장면을 보시면은 때로 이제 상징이나 기호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브리핑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원형 구조에 해당되는 거지만 원형 구조죠. 자, 그래서 이제 인물보다는 기호나 아니면은 이제 그 상징들, 이거에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그 수렴 벡터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B 같은 경우가 그 기호에서 그 인물이 아니고 그 다른 기호, 그 상징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시선에 이제 수렴 벡터가 발생하는 거 인물들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관객들도 같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악의 예술의 그 종교화하고 많이 다르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물하고 인물 간의 이제 그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 3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렴 벡터가 인물하고 인물 간에 생기는 수렴 벡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이제 영화나 튜브에서 이제 상영하고 있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 수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이제 주의하기 위해서 한 인물에 이제 주의해 가지고 집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수렴 벡터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그
인물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인물 간의 관계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수렴 벡터에 따라가지고 한번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그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역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브리핑하는 장면이 해당된다고 그랬었죠. 그거하고 같이 이제 조명 처리도 반대쪽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경우를 보십니다. 그래서 인물 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은 이제 주도권을 잡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 있으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징이나 이제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인물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림 4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그 수렴 벡터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A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수렴 벡터는 보시면은 이제 인물하는 거죠. 뭐 서로 바라다 보면서 그 대화를 하는 가장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수렴 벡터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바깥에 여러분들 그 인위적인 그 인력하고 장력 그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 이제 당겨지죠. 그래서 앞으로 모이는 듯한 이런 그 대화하는 장면에 이제 수렴 벡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갖고 모이게 되죠. 이거 역시 인물인데요. 인물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있으니까 투쇼트에 해당되는 거죠. 투쇼트를 이용해 가지고 발산 벡터를 수렴 벡터를 이용하는 그런 연출입니다. 자, 역시 B에 해당되는 건데요. B도 역시 이제 캐릭터와 캐릭터 간의 관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 부분도 이제 수렴 벡터가 작용을 하는 거죠. 자, 똑같죠. 이거랑. 근데 여기서 보시는 거는 지금 이거 슈렉 장면이죠. 슈렉이 훨씬 더 주도권을 갖고 대화를 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당나귀에 해당되는 거지. 이 슈렉이 윽박지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그 구도상으로 봤을 때 슈렉이 훨씬 더 여러분들 그 화면의 주도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 벡터지만 A하고 그림하고는 약간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물 구조, 관계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비교적 평범한 반면 여기서는 주변의 그 상황에 의해서 주도권은 슈렉이 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하는 장면들에 해당되는 이런 A하고 B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C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죠? 아키라에 나오는 이제 오토바이 씬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수렴 벡터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인물에 해당되는 걸로 강하게 지금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수렴 벡터가 작용되죠. 오토바이의 조명이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먼지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오토바이의 그 키스, 고무하고 이제 지변하고 다니는 이제 키스, 그런 것들에 해당된 거죠. 이거 타이어 뭐 자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의 중심적으로 안쪽으로 이제 인물 안으로 모든 게 이제 수렴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는 이제 배경들도 원근법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제 수렴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C 그림. 자, D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형적인 이제 자동차 씬이죠. 그래서 자동차 추격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건물 구조, 이거 다리로 봐야 되나요? 다리의 이제 구조들이 안쪽으로 이제 수렴으로 이렇게 모이죠. 그리고 그 인물이 아니고 이제 자동차가 되겠네요. 자동차 물건이죠. 물건들이 안쪽으로 이제 모이는 수렴 벡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수렴 벡터, 자동차 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수렴 벡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다 합치면 이제 수렴 벡터인데 가장 임팩트한 그림은 여기 이제 C하고
D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D 그림 같은 경우는 가장 수렴 벡터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도 이 안으로 이제 쏠리게 되죠. 화면에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안쪽으로 쏠리게 되죠. 자, 시선 방향은 이렇게 대화가 되는 반면 물건이나 여러분들 인물, 그리고 자동차라는 물건 이런 것들을 임팩트하게 다이나믹하게 연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얘처럼 이제 수렴 벡터가 이제 적용되는 얘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산 벡터. 발산 벡터는 이제 수렴 벡터하고 반대 개념의 연출법으로 방향성이 이제 이번에는 화면 바깥으로 방사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하지만 발산 벡터 역시 일반적으로 배경보다는 인물에 적용이 됩니다. 인물이 이제 수렴 벡터보다 강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역시 그 인위적이고 왜곡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연출자들은 이제 그 수렴 벡터보다는 이제 발산 벡터를 더 주의해 가지고 연출하셔야 합니다. 발산 벡터도 관객의 주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발산 벡터는 이제 한 방향으로 방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방향성이 사방으로 퍼지는 다발성 발산 벡터가 더 많습니다. 가령 2001년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어안렌즈 효과도 이 발산 벡터에 속합니다. 역시 영웅극이나 공포물과 같이 장르에서 연출되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발산 벡터는 이제 좀 더 인물에 집중되고 배경이 연출자에 의해서 아예 삭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 그 인물을 부각되기 위해서 이제 배경을 아예 그냥 허옇게 두거나 아니면 검게 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요즘 디지털 그 영화들이나 이제 그 CG가 많이 들어가는 그 영화들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마백으로 해가지고 아예 이제 그 다르게 이제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자, 그램 5하고 6은 이제 발산 벡터가 적용되는 예로 이제 화면 바깥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벡터가 이제 방사가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경우 영웅물에 해당되지만 약간의 이제 발산 벡터의 방향성 차이는 조금 달리 적용되는 예가 보이시죠. 그래서 그램 5는 이제 손에서 집중되어 발사되는 형태의 화면 방향성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쏠려 있고 왼쪽 화면에 벡터가 더 작용되고 일정한 편입니다. 반면 이제 그림 6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자동차 추격 장면으로 부감이 심하고 차량 앞쪽이 화면에 꼭 전체적으로 강하게 도출되어 있죠. 그램 5는 이제 그 아이언맨에 해당되는 이제 그림이죠. 그래서 그 장면인데 여러분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손에서 이제 그 무기 같은 게 이제 발사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이 화면에 전체적으로 그 방사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림 6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방사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외국 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림 5보다는 그림 6이 더 왜곡적으로 이제 방사가 되는 그 발산 벡터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 윗부분보다는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있지만 사방으로 이제 방사되는 발산 벡터에 해당돼요. 그래서 발산 벡터는 앞에서 수렴 벡터보다 연출하는 경우가 더 적은 편이지만 관객에게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주의 집중을 강조하는 효과는 더 크게 됩니다. 그램 7과 그램 8은 이제 발산 벡터가 이제 인물에 적용되는 예로서
화면 바깥으로 이제 벡터가 발사되지만 화면 안에 이제 주된 인물이 따로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인물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벡터가 이제 방사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화면 주도권은 그 인물이 장악하고 있고 그림칠은 화면의 왼쪽에 인물이, 그림팔은 가운데 인물이 주된 인물로 설정되어 있죠. 그림8이 그림7보다는 방향성과 속도감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림7은 인물의 시선과 발선 벡터가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주 인물의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엄 쇼트고, 그리고 이제 발선 벡터가 동일하게 이제 작용하고, 카메라 앵글은 이제 표준 앵글에 해당되는 거죠. 주 인물은 이제 다른 인물에 비해서 크고 왼쪽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주변 인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군상이 되겠죠. 군상이 화면을 채우고 있음에도 기울어져 보이고요. 발선 벡터가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장면은 지금 그 앞서 봤었던 이제 7인의 사무라이에 해당되는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디엄 셔트로 이렇게 그 인물이, 주된 인물이 그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시선 방향도 바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상들, 많은 사람들이 왼쪽에서 사람보다는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 경우는 사람이 더 많지만 지금 주된 인물 때문에 이제 시선 방향하고 발산이 왼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발산 벡터가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인물들도 역시 발산하고 있는데 이 사람보다는 발산하는 능력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비교를 하면은 아까 원형 구조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신분의 격차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라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머지 이제 농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면에서 이제 십자형 구도 혹은 이제 일자형 구도로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6등분, 9등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된 인물이 더 강하게 느껴지죠. 자,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울어져 보이는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선 벡터가 이제 바깥으로 왼쪽에서 방사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림이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주된 인물이 하나 있고요. 중심에 이제 그 인물이 서 있는 경우죠. 그래서 삼각형 구도로 이제 주된 인물이 이제 리더에 해당되는 거죠. 이 그림은 이제 파워레인저에 해당되는 그림이에요. 파워레인저에 해당되는데 많이들 보셨죠? 약간 유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발산 벡터가 이제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그 동작, 지금처럼 인물이 아니고 동작에 의해서 중심 인물이 방사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은 서브적인 인물들이죠. 서브적인 인물들이 이 방사되는 방향으로 역시 같은 방향으로 이제 방사가 되는 거죠. 이 방사되는 경우는 중심에서 이제 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나오는 이제 동작 벡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이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면이 이 그 그림보다는 7보다는 8이 더 인위적인 면이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울음은 적지만 지금 색상과 동작이 더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형태는 인위적인 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죠. 그리고 나머지 색깔들은 이제 파란색, 핑크, 노란색, 검은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브 인물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배경도 이런 식으로 방사형이 거의 이제 중심으로 시작되는 그런 그 배경도 지금 이 장면에서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에 이제 원근법마저 이제 중심에 맞춰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발산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그림하고 왼쪽 그림하고 이제 7하고 8하고는 이제 차이가 좀 있는 편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출하실 때 인물을 왼쪽에 두느냐, 인물을 이제 중심으로 두느냐, 아니면 이제 서브 인물들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느낌이 많이 다른 발선 벡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7하고 그림 8은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은 그 발산 벡터가 어떤 거라는 거를 잘 알게 계십니다. 그림 9가 이제 수렴 벡터하고 발산 벡터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림 9는 이제 수렴 벡터와 발산 벡터가 이제 혼합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영화 프렌치 커넥션의 한 장면인데요. 수많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이 장면을 패러디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장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화면은 수렴 벡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단 아래에 이제 총을 쓰는 인물이 한 점으로 모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 구조도 지금 안쪽으로 수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물의 크기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수렴 벡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점으로 거의 모든 장면에 해당되는 이제 그 구조가 이제 안쪽으로 이제 모이는 하나의 이제 수렴 그 벡터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깊이감이나 건물 배경 그리고 구조, 속도, 크기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수렴 벡터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붙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제 큰 쪽에서 이제 작은 쪽으로 한 점으로 모이는 속도, 가속도가 붙는 이런 그 수렴 벡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수렴 벡터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그 깊이감이 모이는 퍼스펙트가 강하게 들어가는 이제 수렴 벡터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발산 벡터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래 인물이 총구로 이제 저기다가 이제 향하게 되죠. 그러면은 전형적인 이것도 발산 벡터입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이 손에서 이제 발사하는 그런 그 발산 벡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작은 인물이 총을 이제 겨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총을 겨누는 거를 이제 총에 맞는 거죠. 이 인물이 그 큰 인물이 이제 맞으면서 이제 뒤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다음 장면에 이제 계단으로 굴러가지고 뒤로 이동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렴 벡터가 작용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발산 벡터에서 수렴 벡터로 이제 다시 또 전향되는 동작 벡터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수렴 벡터가 이제 그 발산 벡터로 이제 전향되기도 하고 발산 벡터가 다시 수렴 벡터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발산 벡터를 한번 찾아보는데 아래 인물에 이제 총구가 화면 밖으로 발산하고 있죠. 발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렴 벡터와 동시에 이제 발산 벡터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후에 인물은 이제 뒤로 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렴 벡터로 다시 전환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앞에 있는 큰 인물은 이제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팔 동작도 아까 파워레인저에서 봤던 것처럼 그 화면 전체를 다 메꾸고 있을 정도죠. 화면 바깥으로 이제 발산하는 이제 발산 벡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팔이나 이쪽 팔을 보면 화면 전체적으로 이제 방사하는 발산 벡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 벡터하고 동시에 발산 벡터가 이제 존재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혼합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 인물은 이제 계단 뒤로 넘어지면서 수렴 벡터로 다시 전환되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깊이감이 느껴지면서 수렴 벡터에 해당되는 깊이감이 느껴지면서 발산 벡터가 이제 역으로 또 발생하는 그래가지고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발산 벡터와 수렴 벡터가 이제 혼합형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연출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 연출법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그 작품 안에 이제 좀 삽입이 되면은 이 작품의 이제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장면이 이제 다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출법이 이제 이런 그 연출법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가지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력이나 인력보다는 이제 그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여러분들 그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속도, 구조, 그리고 깊이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렴 벡터와 벡터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파트 2 화면의 영역 이제 벡터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시간 수렴 벡터와 발산 벡터를 마치겠습니다.